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토스트 UI 검색해보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토스트 UI를 써볼 거예요. 토스트 UI라는 게 뭐냐면, 검색해보셨나요? 뭐라고 나오던가요? 이제 그냥 우리가 테일윈드 치트시트, 데이지 UI처럼 뭔가를 가져다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그 토스트 UI 중에서도 우리는 에디터를 가져다 쓸 겁니다. 에디터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런 사이트는 뭔가 글을 쓴다던가 했을 때 로그인을 해야 글을 쓸 수 있겠네요. 글을 쓰러 들어갔을 때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는 부분이 그냥 인풋과 텍스트 에어리아로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어떤 게시판을 가봐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많지 않아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네이버 메일 쓰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만 보셔도 사실 이 텍스트, 그 본문 내용, 바디 부분, 우리 코드에서 바디 부분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입력하는 이 부분에는 단순히 텍스트 에어리아가 그냥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지금 이런 것들 있죠. 폰트라던가 텍스트 크기, 굵기, 누어,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네이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까지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정확하게 까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태그를 만들고 그 태그를 디자인하고 그 태그한테 기능을 입히고 해서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에디터 양식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 에디터들을 가져다가 쓰면 그냥 불러와서 걔네가 말하는 대로 갖다 쓰기만 하면 이런 것들 우리도 똑같이 넣을 수 있어요. 그게 토스트 UI 에디터라고 하는 애입니다. 에디터의 종류는 상당히 많고요. 지금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토스트 UI 에디터를 쓸 거예요 라고 하는 거고, 사실 옛날에는 CK 에디터, 네이버도 에디터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에디터들이 존재해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가져다 쓰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토스트 UI 에디터다 라는 거고, 이제 그걸 적용시켜서 우리도 저런 에디터 양식 같은 거를 입힐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드펜으로 가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따가 제가 간단하게 이거 설명드리고 나서 적용해보세요 라고 시간을 드리면 이제 그때 본인 거 코드에 적용을 해보시면 되는데, 면담하는 동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코드펜으로 갈 겁니다. 바로 우리 코드에다가 입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간단한 테스트 같은 걸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해볼 거예요. 자, 제가 일단 수업 페이지에 이것도 올려드려야겠다. 자, 지금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토스트 UI 관련 자료라고 해서 링크 3개가 올라갔거든요. 자, 이 3개가 공식 사이트가 있고, GitHub, 그러니까 문서 같은 게 올라가 있는 게 있고, API example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셋 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공식 사이트는 이제 이 친구, 그러니까 여기 공식 사이트에서 얘를 누르면 얘가 뜨는 거고, 얘를 누르면 얘가 뜨는 거예요. 링크를 그냥 걸어 놓은 거고, 이 페이지를 좀 둘러보시면 좋긴 한데, 이거는 천천히 그냥 수업 진행하고 나서 혼자 시간 있으실 때 쭉쭉 둘러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적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첨부를 할 겁니다. 자, 지금 얘가 토스트 UI 에디터 API example 이라고 하는 링크 타고 들어왔을 때 나오는 창이에요. 얘를 들어오면 살짝만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 한국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도큐먼츠라고 하면서 한국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이해가 쉽겠죠. 이 도큐먼츠,
어제 우리 API 써보면서 그 관련 문서들을 읽어봐야 된다라고 했던 그 도큐먼트랑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 토스트UI 에디터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문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어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아까 전에 봤던 그 GitHub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애가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설치 및 사용 방법, 툴바 커스터마이징, 플러그인 정의, 이벤트, 엄청 다양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다 정의를 해놨어요. 자, 일단 설치 및 사용 방법부터 보면은 여기 이제 뭐 npm install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npm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직접 설치를 받진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내려가다 보면 있습니다. 이 주소가 여기 있네요. 이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거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사실 찾기가 쉬운데 지금은 이 내용을 읽진 않고 그냥 쭉 내려왔을 때 자, 이거 우리가 흔하게 보던 양식 중에 하나죠. 링크 탭, 스크립트 탭. 그래서 링크에 href 거는 거 그리고 src로 스크립트 거는 거 이거 우리 둘 다 해봤던 거잖아요. head.jsp 자 보세요. 토스트 uicdn toast.com 에디터 latest toastui editor.c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결국엔 뭐 하는 파일이에요? CSS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디터를 불러다 쓸 때 이 에디터에 대한 디자인들이 다 입혀져 있는 CSS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실제로 이 스크립트를 가져다가 불러서 적용을 시켰는데 얘 CSS를 안 하면 이게 막 깨질 거예요. 제대로 적용이 안 될 거고 디자인이 안 입힌 거니까, 안 입혀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두 개를 다 복사할 겁니다. 복사해서 제 코드펜에 붙여넣기를 해버릴게요. 이렇게. 지금 현재 코드펜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 코드에 옮긴다라 그러면 내 코드에 얘네가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 코드를 가져올 겁니다. 얘를 맨 위에 있는 저거가 그냥 그거네요. 이 부분이 근데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할 텐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섞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 이제 공식 문서 볼 때도 사실 공식 문서만 볼 게 아니라 구글링에서 나온 결과를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div 만들 거고요. 이 div한테 id 하나 부여하겠습니다. 여기에 에디터라고 이름을 지어 줄게요. 실제로 에디터라고 하는 애를 불러와서 이 안에다가 넣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얘를 불러다 놓고 자, 기본적으로 자, 이거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토스트 에디터 토스트 ui.editor 자, 얘는 이제 토스트UI 에디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거의 필수로 그냥 하나 박아놔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함수 하나를 만들 겁니다. 펑션 에디터 init 그리고 이 안에서 변수를 생성할 거예요. 이거 안 달아치셔도 돼요.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 아까 전에 그 제가 여기가 아니지 여기다 여기서 있는 이거랑 유사한 거예요. 이거 그냥 갖다 넣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그리고 제가 했던 방식으로 설정만 바꿔보자면 펑션 그리고
에디터 init. 사실 그 방식 그대로 써도 되는데 살짝 바꾸는 것 뿐입니다. 그냥 그리고 열리고 닫히고 얘를 그리고 얘가 써줘야겠다. 자, 그러면 이 EL에다가 에디터 EL 넣어주고 h previous style vertical state 500. 이니셜 밸류 말고 edit type 마크다운 넣어주고 테마 컨텐 이거는 일단 빼고 일단 요렇게만 좀 잡아둘까요? 오케이. 버티컬보다 탭을 먼저 하죠. 그리고 얘를 실행시켜줘야겠죠? 저장 눌렀네. 그리고 자, 잠시만요. 여기가 잘못 닫혔나? 맞네. 이거 하나 안 닫혔다, 그죠? 맞네. 그러네. 제가 그냥 이거 하나 만들어 놨고요. 얘네 불러다 쓰겠다라고 코드 2줄 복사, 그리고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스크립트 조금 썼더니 뭐 나왔어요? 에디터 나왔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써있는 이 스크립트, 여기 있는 거 가져온 거고요. 여기서 지금 이 방식은 제가 쓴 방식과 결국 똑같은 일을 하는 거긴 한데 살짝 다른 방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것 뿐이고요. 사실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얘를 제가 가져와서 수정을 했는데 얘를 주석을 걸고 이 에디터라고 하는 변수를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넌 어떻게 실행시켰어? 이건 리스너를 달아서 실행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냥 얘는 빼고 제가 변형시킨 이 방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대로 함수를 만들어서 그냥 이 함수를 실행만 시켜주면은 이 에디터가 화면에 나와요. 근데 얘네가 제공하고 있는 이 방식은 이제 변수에다가 이제 객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얘를 아예 이벤트 리스너를 따로 걸어서 한번 실행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간단한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약간 구닥다리 방식이긴 하지만 좀 더 간단한 방식.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에디터가 나오는데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떤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냐면 이 탭 대신에 vertical 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얘가 바뀌는 걸 보세요. 이런 것도 되고 좀 전에 있던 탭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쓰는 부분과 미리 보기 부분을 따로 분리시켜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이니셜 에디트 타입을 마크다운으로 해놨죠. 그러면 얘는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크다운 문법.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디테일을 추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더 넣고 빼고 그런 과정들은 이제 얘 보면서 하는 거예요. 얘만 가지고 이해가 부족하다, 어렵다, 그럼 구글 가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문서를 보면서 따라하면 되는 건데, 몇 가지 더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프리뷰는 이렇게 그냥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상태. 커서가 없어져요. 얘는 미리 보기니까. 라이트는 쓰는 거고. 사실 이제 이런 에디터를 우리 거에 됐어. 여기다가 적용을 딱 했다라고 하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적용시켜서 나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쉽겠죠? 지금 이거 한 것처럼 그냥 이 JSP에다가 그려주면 되니까. 별거 아니에요. 자, 근데 나왔어요. 글을 써요. 얘는, 이 에디터는 폼으로 보낼 수 있어요? 좀 애매하죠? 지금 얘는 인풋이 아니라 텍스트 에어리아라고 하는 폼 태그 안에 있을 때 그냥 알아서 그 네임 찾아, 파라미터 찾아가게끔 세팅되어 있는 애니까 여기다 입력하고 작성 서브밋으로 보내버리면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받아요. 근데 이거 대신, 텍스트 에어리아 대신에 이제 에디터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이 에디터가 여기에 입력된 글들을 서버 쪽으로 서브밋으로 어쨌든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자동으로는 안 가요. 못 가죠. 그런 세팅은 안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에디터는 진짜 순수하게 에디터라고 하는 이 모양을 갖다가 쓸 수 있게 만들어진 애지, 이걸 가지고 뭐 서브밋을 할 수 있게 알아서 자동으로 되게끔 처리가 되어 있는 애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꺼낼 수 있어야겠네요. 우리가 여기다 입력한 이 내용들을, 이러한 텍스트를 우리가 필요한 타이밍에 꺼내야 돼요. 꺼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세팅해서 넘겨버리면 돼요. 그 방식을 또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HR 같은 거 하나 해서 좀 구분을 나눠놓고, 참, 그리고 이제 에디터 코드펜에서 만약에 저처럼 이게 테스트 해보실 때 이거 오토 비헤비어 안 끄시면은 화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이쪽으로 커서가 옮겨가거든요. 여기다 타이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로 막 가요, 커서가. 화가 많이 나니까 자동 완성을 좀 끄고, 어디 갔어? 비헤비어에 가서 오토 업데이팅 프리뷰 이거 잠깐 꺼놓고, 그럼 이제 런 버튼 나오잖아요. 내가 입력하고 싶은 코드 입력하고 런 버튼 누르면 적용되는 거니까 HR 태그 하나 해놓고 여기다가 버튼 태그, 자꾸 컨트롤 E를 누르고 있네요 제가. STS에서 쓰던 습관 때문에. 얘는 tm get html, 그래서 내용 가져오기 하는 김에 하나 더 할 겁니다. 내용 넣기 btn set html.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얘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안에 적혀있는 텍스트를 내가 꺼내올 거고, 얘는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지정한 값으로 안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버튼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CSS를 과감하게 닫아놨는데, 어차피 이 에디터에 대한 CSS는 우리가 여기서 불러왔기 때문에 따로 지정할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닫아 놓은 겁니다. 쓸 필요가 없어서. 자, 여기서 변수를 하나 또 만들 거고요. const btn get html er document query select btn get html. 이거 여기 있을 텐데. 아니다, 그냥 하죠. 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은 이것도 하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까지 안 봤던 방식 하나 쓸 건데 별거 아닙니다.
또 저장했네. 자, 제가 코드를 좀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간에 데이터 스토리지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했는데, 얘는요, 제가 코드 하나 드릴 거예요. 이거 공유 드릴 거니까 저도 복사해서 가져올 겁니다. 자, 데이터 스토리지라고 하는 이런 윈도우 점 해가지고 제가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되게 뭔가 뭐 잘 모르겠죠? 이거 이해할 필요 전혀 없어요. 아예 몰라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하는 거냐면,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 제대로 물고 있기 위해서 하나 필요한 객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이거 중괄호 열리고 닫고 이거 객체거든요. 그러니까 객체를 하나 만든 건데, 그 안에 스토리지라고 하는 이 키로 또 new, web이라고 하는 뭔가를 만들어낸 것 뿐이고, 이 푸시라고 하는 키로 이 함수를 만든 것 뿐이고, 그냥 이 안에서 스크립트 문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가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공유를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곳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그냥 쓰면 돼요. 얘를 까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근데 얘를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해서 이런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유사하게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이름이 get이 아니라 set. 그리고 얘가 하나 빠졌군요. 어디 갔나 했네. 여기다가 set 넣어줘야죠. 그리고 얘가 set. 그러니까 get과 set을 비슷한 방식으로 두 개를 만든 겁니다. 이제 set 같은 경우는 얼러트로 띄우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실제로 알림창으로 띄워서 보여줄래? 라고 해놓은 거고요. 가져오는 과정은 사실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내가 필요한, 넣고자 하는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set html. 그래서 이 안에다가 h1 이런 거 하나 해주고, 여기다가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한 가지 과정이 더 필요해요. 이제 실제로 이 에디터, 얘가 만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세팅한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 스토리지에 저장을 한번 해야 돼요. 위에 만들어져 있는 풋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러고 런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버튼 나오겠죠? 밑에 이렇게 버튼이 나왔고 코드를 작성했고 여기다가 뭔가를 입력을 했다. 그리고 내용 가져오기를 눌렀다 했을 때 알림창에 이런 내용이 HTML 문법과 마크다운 문법으로 2번 나오면 돼요. 얘가 뭔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지만 대충 모양만 봐도 HTML을 가져올 거야, 마크다운을 가져올 거야 뻔하죠. 에디터에 있는 얘를 HTML 문법으로 가져올 거야, 마크다운 문법으로 가져올 거야, 딱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 가져오기를 누르면 어때요? 여기 써있는 정보를 HTML 문법으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p태그가 사용이 됐는데, 이 p태그는 실제로 존재하는 태그예요. 임의로 만들어진 태그가 아니라 존재하는 태그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자, 이 p태그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때 사용이 되는 거냐면, 사실 얘도 div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떠한 글 같은 거에서 본문 컨텐츠를 단락으로 묶을 때 보통 p는 그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쓰는 태그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에디터에서 뭔가 내가 작성한 텍스트를 HTML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많이 쓰이는 태그예요. 실제로 p를 우리가 뭐 JSP에 만들어서 쓰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도 그냥 태그의 일종이다. 이거 W3 스크롤 가서 p 태그 검색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별 특징 없어요. div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큰 특징이 없는 친구예요. 다음 확인 버튼 누르면 다음 얼러트가 나오면 되는데, 다음은 마크다운이네요. 마크다운은 지금 현재 그냥 일반 텍스트일 뿐이지 뭔가 문법이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냥 텍스트로 나왔네요. 이겁니다. 그러면 에디터에 있는 내용을 가져올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작성한 코드를
공유를 해드린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에디터 적용하고 싶은 데다가 적용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작성한 내용을 가져온 다음에 폼에 넘길 수 있게 세팅해주고 넘겨버리면 끝나겠네요? 그거예요. 자, 그러면 write, modify, 혹은 댓글 작성. 댓글 작성은 근데 사실 에디터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과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write랑 modify의 컨텐츠 부분. 제목 입력 부분은 사실 에디터 안 들어가도 돼요. 어딜 가도 제목 입력에 에디터 들어가 있진 않아요. 컨텐츠 본문 내용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제 write랑 modify의 본문 쪽 들어가시면 거기에는 에디터를 넣으면 되고, 디테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성 부분을 에디터로 이제 했으니까 뷰어 같은 걸 써주면 또 좋지 않을까요? 디테일 쪽은 보여주는 용도니까 얘가 뷰어가 또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뷰어가 크게 뭐 엄청 무슨 의미가 있나 약간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뷰어라는 게 존재하니까 뷰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뷰어도 별거 없어요. 에디터랑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뷰어 태그 하나 만들어 놨고요. 아이디를.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하나 복사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에디터 이닛이 아니라 뷰어 이닛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에디터를 부르는 게 아니라 뷰어를 불러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똑같고 이거 똑같고 얘는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어요. 얘도 필요 없어요. 딴 거 들어갈 거예요. 여기다가 뷰어 true라고 하는 값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initial value. 여기에는 이 initial value는 꼭 필요한 옵션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위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거 그대로 사용하고, 내용 넣기 테스트 안 해봤군요. 참 이것도 바로 하죠. 얘도 실행해보고. 뷰어는 이겁니다. 이니셜 밸류는 그냥 뭐라도 써있으라고 여기다가 그냥 넣어준 거고요. 뷰어는 이거예요. 사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뷰어를 우리가 코드에다가 플러그인까지 적용을 시켜서 입히면은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디터 불러오는 방식과 뷰어 불러오는 방식, 여기 지금 뷰어 부분에 true를 넣어주면 얘는 이제 뷰어다 라는 얘기예요. 이런 옵션들 공식 문서에 다 있습니다. 이거 플러스 구글링이면 사실 제가 알려드린 것보다 더 깔끔한 코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용 넣기 이거 아직 안 해봤죠? 내용 넣기를 누르면 이 안에다가 에디터 안에다가 제가 여기다 세팅해 놓은 이런 거 여기 안에 들어가면 되겠죠? 어때요? H1 마크다운으로 변환하면 샵 하나죠? 맞죠? 됐네요? 가져오기 넣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 수정 버튼 누르면 기존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당연히 밸류 세팅 같은 거 안 될 거잖아요. 그때 이런 넣기 사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거 말씀드려야죠. 처음 보는 형태. 자, 이거 보겠습니다. 얘야 바닐라 JS로 그냥 쿼리 셀렉터 이 아이디 가지고 있는 애 찾아오는 거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 자, 이거 이렇게 생겨먹은 변수, 컨스트 변수를 불러다 놓고서 점을 찍고요. add event listener라고 했어요. 요거는 이벤트를 발생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벤트를 발생시킬 건데 어떤 이벤트? 클릭 이벤트를 발생시킬 거야. 그리고 여기 온 이거 뭘까요? 이거 함수예요. 함수. 자, 여러분들 스크립트를 따로 검색해 보신 분들은 화살표 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는 화살표 함수라는 게 실제로 문법이 존재하거든요. 자,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벌써 간단하게 한 3-4가지 정도가 있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썼던 방식, 펑션, 이거 함수 만드는 거죠. 그리고 변수 이름 지어놓고 그 뒤에 펑션, 이것도 함수 만드는 거였고,
방법은 많습니다. 많은데 얘도 그냥 함수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방식이 화살표를 사용했다 해서 이름이 화살표 함수입니다. 얘가 간단하게 치환을 해보자면 지금 이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펑션 들어간 거랑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쓰냐면 뭐야 왜 확대가 됐지? 자, 여기에 이제 만약에 함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뭐 4개 변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이제 우리가 펑션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뭔가 이렇게 넣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화살표 함수 안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 구현할 때 사실상 일반 함수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 함수는 생각보다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스크립트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근데 뭐 무조건 얘를 써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얘도 어쨌든 간에 펑션을 다루는 얘기면 사실상 얘를 몰라도 그냥 우리 펑션 쓸 줄 아니까 그것만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되긴 돼요. 근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차이가 하나 있어요. 똑같은 함수를 만드는 방식이지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 하나. 얘네들은 디스를 다룰 때 조금 달라져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디스,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그거 말고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디스는 함수가 실행되는 주체가 그 디스, 순간에 디스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스크립트에서는 디스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그 위치를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할 때마다 디스는 계속 값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일반 함수는요, 그 디스라고 하는 애를 고정시켜서 쓸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바인딩 한다라는 표현으로 바인딩 한다라고 이제 용어를 얘기하는데 그 디스를 내가 원하는 애로 고정시켜 놓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일반 함수. 근데 화살표 함수에서는 그걸 못해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잠깐 녹화를 멈추고 다시 녹화를 이어서 이제 에디터랑 뷰어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거 말고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지금 보시면은 얘가 애초에 제가 제목을 지어놓은 게 토스트 UI 라이브러리에 다양한 플러그인을 적용시켜 놓은 버전이라고 지금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유를 드릴 거예요. 이거 들어와서 보시면은 어때요? 뭐가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 써있는 거 다 적용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추가적인 기능들을 심을 수 있어요. 이 에디터에. 그것도 공식 문서에 나와 있어요. 거기 있는 걸 참고해서 이렇게 필요한 거 불러다 놓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알고 구현할까요?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쓸 때 막 그렇게 분석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라이브러리나 API는 분석해서 쓰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내 거에 가져와서 이거 지금 원래 예시로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이 뜨는지 먼저 해보고요. 거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 있죠. 그 부분만 찾아서 분석하는 거예요. 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이제 API를 하나 쓸 건데 그 API를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하고 다 알고 나서 이거 적용해야지 라고 하면 개발 못해요. 진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지만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얘가 알려주는 대로 붙여넣기 해보고 내 거에 적용시켜 놓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뭐가 문제일까 찾아가고 그러다가 난 이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은 얘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는 거예요. 문서로 공부하고 한다? 아닙니다. 제가 스크립트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스크립트도 그 많은 메서드들 우리 머리에 다 못 담아요. 그거 다 공부하고 외워서 머리에 있는 걸로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구글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갖다 놓으면 좀 더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 볼게요. 더 넣어. 오케이. 자, 보세요. HBI 여기까지 똑같죠? 이거 하나 추가됐고요. 텍스트 컬러. 얘 똑같고 여기 똑같고 같은데 뒤에 스크롤 하나 추가됐죠? 뭐 이런 거 추가하는 거예요. 이 에디터에다가 심을 수 있는 기능들을 몇 가지 추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플러그인들을 이제 좀 어느 정도 한두 가지 사용을 해보시고 이거 되게 쉽다 라고 느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고쳐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이 문서에서 커스터마이징 쪽을 보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건 있는 것들을 뺄 수도 있는 거고 없는 것들을 추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플러그인과 이걸 잘 하시면 이 에디터를 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토스트UI 에디터. 다른 에디터도 고만고만해요. 적용하는 방식이나 실제로 사용되는 뭐 활용도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냥 토스트UI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 뿐인 거고,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른 에디터 찾아서 쓰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대신에 문서랑 구글링 잘 해보시면 되겠죠. 적절하게 잘 조화를 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꺼버렸다. 이거 살아났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플러그인이 적용된 상태인데 불러오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쵸?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head.jsp에서 불러온다면 실제로 이 토스트UI 에디터가 사용되어야 되는 곳은 write, modify, 그리고 아까 어디였지? 디테일, 이렇게 세 군데라고 봤을 때 얘를 head.jsp에서 불러와 버리면 이 세 군데만 쓸 건데 나머지들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head.jsp는 뭔가 다른 부분도 다 불러올 거니까, 다른 역할을 하려고 할 때도. 그렇다라는 건 얘네들끼리 여기 들어있는 jQuery나 테일윈드 이런 거는 head.jsp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밑에 있는 플러그인들이나 이런 내용들 있죠. 얘네들은 head.jsp에 들어가기보다는 파일을 하나 차라리 따로 빼서 따로 만들어 놓고 그 따로 만들어 놓은 애를 필요한 곳에 인클루드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필요한 곳에서만 얘네를 불러올 거니까 효율이 조금 올라가겠죠. 우리가 만들다 보면,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작정 다 때려박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공통으로 필요한가 이런 걸 판단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애인데 공통으로 안 만들어 놓고 필요한 곳마다 다 넣기엔 너무 귀찮은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사용법 올려 드릴 거예요. 수업 페이지에. 이거 참고해서 본인 코드에 이 토스트UI 에디터를 적용시켜 보고 계시면 돼요. 지금 이제 면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 대면으로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출석부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면담을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 오늘 안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내일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 동안 여러분들은 이거 열심히 분석하고 본인 거에 적용시켜 보고 에러가 나면 왜 안 되는가, 되면 왜 됐는가, 그런 거 판단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시간이 50분이니까 쉬는 시간을 한번 가졌다가 2교시 때 바로 제가 호명하는 분부터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